네, 좋아요. 이제 그 수도권 이 권역별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권역이라는 거가 뭐냐면 수도권을 그 서울이랑 경기가 있으면 이거를 그 딱 나눈 거예요. 생활권별로. 생활권이라는 거를 뭔가 그러니까 오가는 교류나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생활권을 나눴어요. 이번에 발표되진 않았는데 사실 그 공청회 하고 나서 뭐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그 자료에 있는 걸 바탕으로 이걸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생활권 기준으로 권역을 묶은 거를 가지고 그걸 권역 안에서 비교하는 거랑 그리고 권역 안에 비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뒤에서 그 표를 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 중간에 서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 인천을 같이 포함해서 이거를 생활권을 이렇게 나눴어요. 생활권이 진짜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했을 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공통된 어떤 권역으로 묶은 거예요. 동남 이쪽에 서울 동남권역이랑 그리고 뭐 성남, 뭐 이하, 광주 이하 이런 곳들까지 묶어서 동남부.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동남쪽. 그리고 남부에는 이쪽에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없고 이쪽에 과천 이하 그리고 화성까지 포함해서 요 남부 라인. 여기는 그 특징이 회사들이 좀 많아요. 네, 회사들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뭔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북부 권역은 뭐냐면 동북부는 뭐냐면 이 서울의 동부권 플러스 요 남양주 뭐 의정부 이하 이런 곳들까지 묶어서 그냥 동쪽에서도 북쪽에 있는 곳들 다 뭉쳐서 이제 본 거예요. 경기도까지. 그럼 여기는 여기 성동구나 뭐 광진 이런 곳들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뭔가 그 주거 위주로 되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엄청 업무지구나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주거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죠. 서부 권역은 우리 그 도심권, 서울 도심이랑 이런 뭐 고양 그리고 이 서남권 뭐 영등포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서부로 하나로 되게 크게 묶여 있어요. 인천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동네의 특징은 업무지구가 저기에 강남 외 업무지구들이 저기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부 쪽에.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수도권을 4개로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볼 거예요. 각각을 살펴보면서 왜 굳이 권역을 이렇게 나눠서 보냐. 이걸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막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공부하면 뭔가 연결 지점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잘 안 남고 내가 그 안에서 뭐를 봐야 될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권역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강남 쪽에 있는 가까운 곳들, 뭐 이쪽은 그 공장이나 이런 곳들, 제조업 뭐 이런 것들 많은 곳들, 뭐 저쪽 서쪽 서부에는 뭐 우리 업무지구나 이런 곳들 많은 곳들, 뭐 이쪽 동북부는 약간 배우 그냥 주거하는 곳들이 많은 곳들, 업무지구가 있는 그런 곳들은 아니고 이런 특징을 알고서 보면 그 동네에서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뭔지가 보여요. 네. 예를 들면 동북부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업무지구가 없잖아요. 업무지구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나 호재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안에서 권역으로 묶고 그 안에서 내가 뭐를 봐야 될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권역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서 들으면 더 들으시고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이거를 나눠서 보면 동남 권역에 급지를 또 나눠서 한번 봐봤어요. 이쪽에 남부, 서부, 동북 권역. 급지를 나눠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 레벨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비교하는데 이렇게도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다. 얘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남기면서 보는 거죠. 앞마당을 만들고 나서도 내가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레벨 맞춰서 비교해보면 되겠다. 서쪽에서 서부 권역에서 이 동네들은 업무지구를 되게 품고 있는 곳들인데 얘랑 동남 쪽에 있는 강남 접근성 좋은 강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강동은 이제 강남 상승장에서는 강남 4개 이제 저걸 불리잖아요. 자, 그래서 강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강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본다고 했을 때 요렇구나.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되겠구나. 특징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서 보면은 조금 더 비교했을 때 그 더 와닿으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남 권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연결해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그 동남 권역의 이 강남 상성 또는 성남 이런 곳들이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곳들이 잠실, 하남 이런 곳들이에요. 요런 동네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남기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남 권역의 1군이 강남, 서초, 송파가 있다. 2군은 분당이 있고 3군은 강동이 있어요. 네. 4군은 구성남이랑 하남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군이 다 이 동남 권역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다 어때요? 되게 투자하고 싶은 동네들이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많은 동네들이에요. 여기 동남 권역 특징이 강남에 되게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주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 되게 잘 돼 있는 동네들이에요. 동남 권역. 보면은 강남이랑 이쪽이 원래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예정인 곳이죠. 삼성이랑 잠실 쪽에 국제 업무기는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곳들 이미 좋은데 더 좋아질 곳들이다. 그리고 이 양재랑 성남 쪽에 신사 거점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대략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냐? 이 동네들이 원래도 좋아서 거주 여건도 좋지 수요도 많아. 근데 더 일자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데가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내가 서쪽에 있는 동네보다는 서부보다는 동남 권역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럼 우선순위를 봤을 때 내가 같은 급지에서 또 혹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왕이면 동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더 구체적으로 호재들 보면은 이 검정색이 있는데, 보면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판선이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분당 자체를 봤을 때 월판선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 분당 안에 서판교나 이런 곳들이 거기가 월판선 연결되면서 사실 교통이 좀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GTX 노선도 이쪽에 생기지만 사실 여기에 이미 여기가 도착지인 지점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여기가 더 발전한다라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생기는 거, 그리고 3호선 연장 하남이나 그리고 강동 쪽에 9호선 연장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동남 권역에서 되게 손꼽는 그런 호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수도권 투자할 때 있어서 저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교산 신도시 들어가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왜 알고 있어야 되냐? 교산 신도시를 수도권 투자는 장기 투자예요. 10년. 교산 신도시를 반드시 만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과연 교산 신도시가 될 것이냐? 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뭔가를 다 토지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보상이나 이런 것들 진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사실 되는 건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 어려운 거지, 시장만 좀 괜찮아지면 분양해서 그냥 넣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나중에 투자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동남권역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를 하면 상공사고 인구가 유입이 돼요. 상공사고 특징이 뭐예요? 고소득, 집이 필요해요. 상공사고 특징은 애들을 낳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득도 좋은데 주택 수요가 발생해요. 집값과 임대료를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여기에 되게 집중이 된다. 그래서 좋은 곳이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동남권을 맨 앞으로 가져온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면 여기에서 가격은 일단은 머릿속에 내가 요 정도구나라고 감만 익혀놓으세요. 네, 저거를 외우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요 정도 금액대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만 일단 알고 계세요. 전용 5구 기준이고 서초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인데 이게 매매가 29억에 전세 13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 한 10억 정도 든다. 전세가가 되게 좀 낮은 편이죠. 강남의 그 레미안 라클래시라는 아파트가 얘도 이제 21년식 아파트인데 얘는 그 25억에 12억. 그래서 투자금이 좀 얘보다는 적게 들죠. 라클래시보다는 원베일리 있는 서초에 있는 동네들이 되게 택지가 잘 갖춰져 있고 신축이 진짜 아주 엄청 많이 들어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보면 되게 느낌이 달라요. 네. 얘는 이제 삼성역에 가까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남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강남역에 가깝다고 해서 가까울수록 비싼 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라클래시가 물론 그 삼성역 개발하고 나면 제일 가깝고 좋죠. 개발되면 막 호재가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주변에 신축들이 모여 있고 살기 좋은 곳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송파를 가보면 송파는 1cm가 08년식 아파트고 이게 한 19억 5천에 전세 10억, 투자금 한 9억 정도 든다. 그래서 전세가 53% 정도 되고 있어요. 분당으로 내려가 보면 분당이 그 보틀 3단지 슈먼시아가 09년식인데 얘가 얘랑 격차가 이제 많죠. 얘네가 이게 판교 쪽에 있는 단지고요. 매매가 12억에 전세 6억 5천, 투자금 5억대, 전세가의 50%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54% 정도. 사실 12억에 이 분당에 보틀 3단지 말고도 서울 쪽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12억에 전세가는 더 높아요. 투자금 더 적게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잘해야 돼요. 강동으로 넘어가 보면 강동이 20평대 이 고덕그라시움 19년식인데 얘네가 가격이 11억대. 이 가격이 사실 더 내려왔었거든요. 더 내려왔었고 전세가가 진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고덕그라시움이나 이쪽 강동에 신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대출을 이제 많이 일으켜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집 담보대출을 전세 주고 갚고 나와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전세를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전세가 너무 낮아서 돈이 안 남아. 그래서 뭔가 자산 재배치도 안 돼. 그런 정도로 전세가가 좀 낮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강남 수준이 지금. 낮은 상태. 구성남 같은 경우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얘가 20년도에 들어간 건데 얘가 매매 가격 8억 8천에 전세 5억이고 투자금이 한 3억 8천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가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위치나 이런 것들 단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편이고 연식도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들 가격이 조금 더 깎여서 많이 살 수 있으면 이런 곳들도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 8억대 할 수 있는 곳들이 구성남만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남 권역이 되게 좋은 거는 맞지만 근데 내가 이 구성남에 있는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저쪽에 서울의 3, 4급지 안에서도 연식 더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투자금 더 적게 드는 곳들을 더 보고서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 매매가 8억대 전세 6억 막 이렇게 치고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5구도 있고 또는 연식을 좀 낮추면 8사도 있어요. 32평 이런 애들. 오히려 얘보다 돈이 적게 들어.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작정 사면 안 되겠죠. 반드시 비교평가해서 사야 돼. 네. 하남에 가보면 하남에 가미 센트레벨이라는 아파트가 저쪽에 송파에 가면은 마천이라는 동네가 거여 마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동네 건너편에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신축이고 얘도 구성남이랑 가격이 이제 8억대 비슷한데 얘도 전세가 꽤 낮은 편이죠. 전세가율이 5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다 여기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남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동남권역을 한번 그 정리를 해서 보면은 동남권역 특징이 이 강남 서초 송파에 종사자가 많고 여기 업무지구 품고 있는 곳이 여기 분당이 있죠.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업무지구의 어떤 배후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 원천소득이랑 주소지 소득을 여러분 보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천소득은 그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의 월급을 받냐. 거기에 기업이.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 있는 기업이. 그리고 주소지 소득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받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강남이랑 서초 송파에 보면 얘가 돈이 원천소득이 낮잖아요. 근데 분당 되게 높아. 왜 이럴까? 여기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높은 거예요. 그 회사들이 연봉을 많이 주니까.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주니까 이제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강남 서초 송파는 워낙 회사 스펙트럼이 많고 많은 회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천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거예요. 근데 주소지 소득은 뭐냐?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소득이 어떠냐?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서초가 진짜 엄청 높죠. 네. 강동구나 뭐 하남 대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뭐 300이 더 많으니까 정말 많은 수준이죠. 그리고 송파랑 분당이 좀 비슷한 정도 레벨에 있어요. 네. 구성남이랑 이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랑 같이 분리가 안 돼서 일단 같이 적어놨어요. 하남 같은 경우에 강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징이 대단지 신축이 입주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저 동네 전세가가 그 다 이렇게 좀 싸져 있는 상태. 전세 개수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후분양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판교 역세권 외에 서판교 쪽보다는 이 분당 정자 순회나 서현 쪽에 투자하는 거가 여기가 수요가 사실 많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이 그 서판교 쪽은 되게 동네가 작고요. 작고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데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막 가격이 엄청 싸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수요가 더 확실하게 있는 곳들이 이 정자나 이쪽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곳들을 우선순위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동판교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럼 좀 비교해서 보면 좋겠죠. 서판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고급 빌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동네, 30억 이상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강동구 특징은 이 입지가 개선될 곳들이 좀 있어요. 둔촌, 천호, 명의 이런 곳들이 지금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개선이 될 거고 9호선 호재가 있죠.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강동구는 동네 자체가 강남, 그다음에 송파, 강동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되게 좀 멀어요. 네.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강동에서 강남 접근하는 거가 교통으로. 근데 저게 9호선이 연장이 돼서 한다면 지금 강동구 사람들 왜 살아? 뭔데? 너무 좋으니까 서울에 저런 평지에 막 아파트가 막 쫙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대단지도 보통 대단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교통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구성남 같은 경우에 이 남이래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남 3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곳들. 그래서 미래신사선 나중에 생기면 이런 부분들 더 좋아지겠죠. 재개발해서 그 더 입지가 좋아지는 곳들도 있고 여기에 그 구성남에 가보면은 펜스가 진짜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 가보면은 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주변에 전부 펜스 쳐져 있어요. 거기 또 새 아파트 들어갈 거라. 그러니까 되게 좋아질 거가 맞아요. 좋아질 거고.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정비가 완벽하게 다 싹 다 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요. 되게 아파트는 새 건데 이렇게 뭐죠? 차 타고서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갈 때 모텔을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강동구 이런 데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강동구가 훨씬 좋겠죠. 네. 아무리 얘가 강남에 30분에 간다고 하더라도 강동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네. 선호도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동구는 자체 학군도 있어요. 네. 배제나 이런 쪽에 학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 정말 그런 소득 수준 높은 분들이 살면서 새 아파트 살면서 애들을 키우기 되게 좋은 동네로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가 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네. 하남 같은 경우에 하남 신축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가미지구의 택지가 입주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3호선 연장이 지금 될 예정이다. 그래서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남 교산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투자를 좀 더 단지로 우리가 가서 볼게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동남권역에 강남 접근성이나 뭐 학군지 수요가 확실한 곳에서는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들 전략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 동네에서 되게 이 동네 투자할 때 고민되는 지점을 제가 좀 단지로 가져왔어요. 뭐냐면 그 성남의 수정구에 위례 자연의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얘가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고 강남에 45분 정도로 접근할 수 있어요. 송파에 거의 이제 인접해 있는 곳.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위례에서 이 남위례역에 좀 가까이 있는 단지예요. 2016년식 아파트. 얘랑 성남 분당의 상록구성 아파트 31평, 강남에 34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그 차가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가 안 다니는 길이고 여기가 신기교인가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정자역으로 가면 여기에서 강남까지 한 17분이면 가요. 네. 그래서 토탈해서 한 34분. 각각 빨리 가죠. 얘도. 매매가가 12억에 7억, 투자금 5억 8천, 전세가율 55% 정도 되는 거고요. 얘는 16억에 이제 8억, 투자금 8억 8천, 전세가율 46%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자연한 레미안 세상이 이 빨간색이고요. 상록구성이 이 검정색이에요. 보면은, 자연한 레미안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상록구성이 더 치고 올라갔죠. 얘가 되게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덜 떨어졌어요. 전세도 보면은 전세도 크게 다르지 않아.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구나. 얘가 구축이지만 훨씬 상노구성 이쪽이 많구나. 거기에 우리가 그 분당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크뷰를 한번 붙여봤어요. 파크뷰가 여기 공사년식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근데 얘가 요렇게 가격이 계속 높아. 네. 사실 위례가 들어갔을 그 지점에 가격이 비슷했다가 나중에 파크뷰가 더 치고 올라가고 가격도 덜 빠졌어요. 전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여기가 위례라는 동네가 되게 좋아지고 신축이 막 바바바바박 들어가고 성파에 가깝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민이 그거잖아요. 서울에 가까운 곳에 뭔가가 개선이 되고 입지가 개선되고 구성남 이런 데에 막 새아파트 쫙 들어가고 하면 분당 이기지 않을까? 근데 이기지 못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에 있는 학군지 수요가 확실한 곳에서는 연식이 아니라 입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동남 권역에서는 확실하게 여기 수요가 다 갖추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학군도 좋고 업무지구 접근성도 좋고 다 갖추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더 수요 있는 곳들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예시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곳은 여기에요. 강동이랑 분당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입지 좋은 경기도 2급지랑 서울 3급지랑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궁금하지 않나요? 강동구의 강동 3급지인데 얘가 고덕그라시움 34평 2019년식 아파트 여기에요. 고덕그라시움. 여기 상일동역으로 되게 가까이 있어요. 요쪽이 요 앞에 있는 동네 요 앞쪽에 9호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정돼 있다. 송파구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서울에 대단지 신축 택지 되게 이런 부분들 없는데 정말 대단지 신축 택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강남에 갈 때 두 번 환승해서 가면 41분, 한 번 환승해서 가면은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강남에 가기가 좀 쉽지 않다. 분당에 있는 1등, 분당에 있는 판교 빼고 파크뷰 32평 주상복합 공사년식 아파트가 얘가 연식 차이가 15년씩 이상이 나죠. 강남에 40분, 판교까지 21분 분당 대상 단지예요. 얘는 여기 있어요. 파크뷰 아파트. 여기 정작에서 아주 가깝진 않아요. 가깝진 않은데 여기에 초등학교랑 이런 부분들 다 갖춰져 있고 여기 상권 가게가 되게 가깝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성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다리가 있잖아요. 요 아파트로 가는 그 다리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약간 나도 한번 저기를 걸어가고 싶은 느낌. 나 랜드마크에 하는 느낌으로 얘가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30평대 기준으로 34평 기준으로 10억 8천 지금 투자금 한 8억대 정도 들고 있고요.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17억 5천 투자금이 좀 더 적게 들죠. 얘는 전세가가 더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파크뷰가 더 치고 나갔네. 그리고 덜 떨어졌어요. 네. 전세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도 파크뷰가 더 안정적으로 더 높았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냥 무조건 서울 할 필요는 없구나. 오히려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분당 정도 되는 곳이라면 과천 정도 되는 곳이라면 분당 과천 정도 된다. 근데 거기가 전세가율이 만약에 더 받쳐준다. 연식은 좀 빠지지만 그렇다면 그런 곳들을 더 오히려 우리가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업무지구가 이미 갖춰져 있는 동남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또 일자리가 들어갈 곳인데 그러니까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되게 잘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동네. 이 동네의 특징은 강남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한 10억 정도 드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한 3억에서 6억대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가율이 60% 가까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3억대 정도의 투자 가능한 곳들이 있다. 성남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강남 서초 정도보다도 원천 징수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일자리 질이 좋다는 얘기는 거기서 돈 버는 분들이 거기 경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서 각 집값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집값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송파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잘 받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택지가 동남권에 되게 많은데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학군지 수요 입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이 동남 권역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연식이 아니라 입지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라는 거가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입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남부권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부권역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서울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과천이 이제 서울이랑 거의 동급의 그런 1급지로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안양, 군포, 수원, 동탄, 고덕 이건 저기 평택이죠. 안산 이렇게 쭉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일자리들 약간 파란색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파란색 그 공업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돼요. 공장. 안양에도 공장 많아요. 네. 군포에도 많고요. 안산에도 많고 수원, 동탄, 고덕 다 공장들이 있는 동네들이에요. 네. 일자리들이 있는 곳. 용인도 마찬가지고. 1급지는 과천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급지가 빠져요. 갑자기 4급지로 내려가요. 과천이랑 평촌이랑 이렇게 붙어있는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과천 이건 임장을 해봐야 알아요. 네. 그리고 손품 팔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과천이 여기가 GTX-C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쪽 안양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안양 쪽에도 같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안양의 제일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월판선. 네. 판교 쪽에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안으로 많이 가는 곳이 분당, 그 다음에 수지. 근데 약간 평촌이 약간 애매해.
뭔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안 되는데, 근데 저기에서 평촌에서 그 버스 타고 가면은 그래도 금방 가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 또는 운전해서 가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판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대안으로 갈 수 있는 동네가 그 평촌 이쪽이긴 한데 여기에 월판선이 생기면 정말 좋아지겠죠. 그 평촌의 특징이 저기가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도 교육을 뭔가 대안으로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수지나 뭐 평촌이나 이런 정도 아니면 광명 이런 데는 뭐 교육 이런 게 없고 그 목동으로 가야 돼요. 목동으로 가면 되고. 근데 여기가 아예 그 안에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것까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되게 선호도가 좋아지겠죠. 의왕이랑 이 수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은 레벨로 보면 돼요. 이 동탄 인덕원선이 여러분 엄청 여기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세요. 여기가 연결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인덕원에 엄청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동탄이 좋은 거지. 동탄 인덕원선 연결되는 곳들이 좋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남부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과천 신도시 이쪽에 생기는 거가 있고 이쪽에 그 주암이라는 동네랑 그 과천이랑 서초랑 같이 연결이 돼요. 그 동네가 새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서초랑 동네가 연결이 돼요. 과천이 점점 더 좋아져요. 여기가 그냥 약간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 동네가 서초랑 연결되고 안양이랑도 연결돼요. 뭐로?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연결이 뭔가 연결점이 이렇게 막 생겨요. 약간 섬처럼 돼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식정보타운의 특징은 저게 일자리가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에도 영향을 줄 거고 안양에도 영향을 줄 거고 의왕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의왕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의왕, 군포, 안산, 지구 택지가 진짜 크게 잡혀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게 다 들어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런 부분들이 입지 독점성에 대해서는 되게 해하는 부분이다. 수지도 마찬가지. 수지도 용인 플랫폼 시티가 꽤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내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장기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전세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강남 서초랑 인접한 곳인 과천을 시작으로 해서 평촌, 의왕 이런 뭐 수지나 이런 곳들까지 같이 우리가 남부 권역으로 보고 있고 여기 택지 개발이든 뭐 GTX, 월판선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요하게 좀 여기서 봐야 될 건 지식정보타운이 이런 3,000여 개의 어떤 기업체, 상주 인력 3만 명 이런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플랫폼 시티도 여기가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상주 인력이 한 2만 8천 명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랑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두 곳이. 그래서 남부 권역에 이런 일자리도 늘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갈 예정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잘 지켜봐야 되겠구나. 과천 안에 입주기업 증가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라인이 수요가 증가가 될 예정이다. 기존에 이 강남 판교 수요를 사실 요 수지나 요쪽에서 다 받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월판선 생기면 평촌으로도 나눠 가질 거고 그리고 수지 자체에서도 플랫폼 시티 만약에 사람 들어가면 이런 수요도 늘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입지 독점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되겠구나. 요 두 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천의 가격은 어떠냐? 과천 가격이 5구 기준으로 과천 프로젝트 서밋이 과천에 있는 신축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매매가 한 14억 6천에 투자금 전세가 한 7억대 정도 하고 전세 7억이라는 거는 진짜 낮은 거예요. 네, 진짜 낮죠. 이 7억대는 사실 한 12억대 정도에 어울리는 전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11억, 뭐 12억 정도에 어울리는 가격인데 좀 낮진 않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 과천이랑 이런 곳들이 동네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등락폭이 되게 커요. 네. 그리고 이주나 이런 것들이 과천 안에 그 재건축 때문에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천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전세가가 막 높아져가지고 전세를 팍 맞췄다. 전세가율이 되게 높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높게 맞췄으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80%에 맞췄다. 그러면 되게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그 이사하는 그 수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동네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몇 억씩 움직여요. 그래서 과천은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네. 평촌으로 연결해서 보면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2016년에 평촌 안에서 대장이에요. 얘가 9억 정도 하고 있고 9억 3천 정도 하고 있고 전세가가 5억 8천, 투자가 3억 5천, 전세가 60%가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신축 5구가 또는 뭐 저쪽에 4군 분양하는 것들이 9억대 정도 돼요. 신축 분양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뭐 엄청 싸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물론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그리고 투자금 내가 3억 5천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평촌에만 있을까? 분명히 서울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비교해서 해야 된다. 이 정도 투자금이면 진짜 2급지부터 훑어야 돼요. 2급지부터 훑어야 돼요. 네. 성동구, 마포, 광진 그런 곳들부터 훑어야 돼요. 용산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곳들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된다. 네. 3급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테니까 같이 봐야 된다. 의왕으로 넘어가 보면 인덕원 퍼스트가 얘가 2012년씩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연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매매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7억대 정도로 얘랑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얘는 랜드마크고 얘는 의왕에서도 사실 여기 엄청 가깝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2억까지 이제 벌어진 거죠. 전세가 차이가 얘도 전세가 차이도 많이 나죠. 투자금이 3억 정도 든다. 의왕에서 사실 투자금 3억 드는 거는 지금 시기엔 맞지 않아요. 네. 가격은 싼 건 맞아요. 가격은 7억대면은 괜찮지만 근데 이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7억대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의왕의 2012년식 말고도 평촌 가까이에도 7억대 전용 5구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의왕에 있는 2012년식을 할 건지 아니면 평촌 가까이 평남쪽에 가까이 있는 이 외곽순환도로 인근 넘어가지고 그 아래에 아파트 많잖아요.
뭐 그 안쪽으로 트리지아도 있고, 평촌 트리지아, 뭐 이쪽에 그 어바인 퍼스트, 그 옆에 아이파크, 뭐 있잖아요, 아파트들. 그런 애들이랑 비교해서 사야 돼요, 반드시. 의왕을 내가 살 거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 수지를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수지 2012년식 아파트가 얘가 매매가 9억에 전세 5억 5천, 전세가 61% 정도 돼요. 네.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하고요. 얘가 그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매나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얘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뭔가 전세가율이 이거 되게 높고 투자금, 전세나 매매 비슷하네.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될 수 있겠죠. 네. 사실 얘도 좋고 수지의 광교자이더 클래스 얘도 좋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만약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뭔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고서 비교해서 매수할 것 같아요. 네. 둘 다 괜찮다. 여기 이 남부권역의 그 동네별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과천시가 진짜 작긴 하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3만 명 정도 돼요. 네. 동안구가 은근 있어요. 동안구가 한 17만 명 정도 돼요. 수지랑 의왕은 정말 그 안에서 뭔가 일자리가 많은 동네는 아니다. 원천소득 기준으로 보면 그 지역 안에서 봤을 때 그 여기에 있는 남부권역에 있는 동네들은 크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일자리 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동남권역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좋진 않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과천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주소지 소득이 되게 높아요. 아까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과천이 사실 더 높고 그리고 수지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수지도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지랑 동안구랑 비교했을 때 수지에 있는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사는 거죠. 의왕은 그거 동안구랑 비교했을 때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과천이 여기가 소득 수준이 송파보다 높아요. 과천의 최고가 찍는 것들이 2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천이지만 과천 뭔가 느낌이 뭔가 서울 느낌이 아닌데 하지만 과천은 과천이다. 과천이 20억이 넘게 찍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를 찍을 수 있는 소득이 받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천의 지정타 여기 지식정보타운이에요. 지식정보타운 입주하면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 근데 사실 여기 지식정보타운에 일하시는 분들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걸 추정했을 때 원천 소득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과천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뭔가 수요를 늘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아래에 동안구나 이쪽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네.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천에서 그 뭐 집을 사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전세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GTX 신호선 착공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 2028년도 개통 예정이라고는 일단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뚫리면 과천이 이 삼성역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겠죠. 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 자체 일자리나 소득 수준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강남 판교 업무지구 접근성이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모은다. 월판선 착공이 만약에 돼서 개통을 하게 되면은 교통 학군이 같이 우리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수요를 되게 끌고 올 수 있다.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에 신축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구축이나 이런 곳들보다도 그 신축들 조금 외곽에 있는 신축이긴 하지만 어바이나 이런 곳들이 하지만 전세가가 나중에 받쳐 오를 때 신축이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투자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동남권역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입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동안구 정도 안에서 볼 때에는 여기는 물론 여기도 학군이나 이런 부분들 잘 갖춰져 있지만 연식에 대한 거를 먼저 선택해도 돼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전세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은 사실 신축 투자하는 거예요. 네. 이 전세 가격 이런 것들 빨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빨리 빠져요 전세. 수지 같은 경우에 어떠냐?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수요가 집중돼. 정작에서 그 강남 가려고 지하철 타잖아요. 진짜 낑겨 가야 돼요. 그래도 수지 정도에서 타면은 숨을 쉬면서 탈 수 있어요. 네. 그래도 그런 수지나 이런 곳들이 역에서 되게 가까이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에요. 분당은 사실 그 정자역이나 이런 부분들 인근에 아파트가 많진 않아요. 근데 수지는 되게 가깝기 때문에 진짜 초역세. 바로 그냥 3분이면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진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신축이 되게 귀한 곳이에요. 수지가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식 좋은 단지들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수지 안에서 연식이 그래도 좀 괜찮다. 예를 들면 2004년식이라도 좀 넘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세가 되게 높아요. 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 플랫폼시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의왕은 어떻나? 의왕이 이런 교통호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GTX 신호선, 뭐 월판선, 인동선 이런 것들이 다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그 개통되고 하고 나면은 교통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덕원에 인덕원 있는 이쪽의 단점이 뭐냐면은 거기도 약간 구성남이랑 비슷해요. 밤에 휘황찬란해. 네, 밤에 여러분 임장 다녀요. 수도권은 밤에 임장을 꼭 다녀야 돼요. 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보세요. 네. 그 동네를 볼 때 매수하시기 전에 어떤지. 왜냐면 낮에 갈 때는 괜찮은데 밤에 가면 진짜 못 다닐 정도로 혼자 가는 여자를 보면은 내가 막 걱정이 돼. 그럴 정도의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꼭 가보세요. 인동선 이런 의왕, 군포, 안산, 택지가 요 의왕 이쪽에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4만 천 가구가 예정돼 있어요. 4만 천 가구면은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4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 정도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다.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왕이 지금 중신축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평촌이랑 수지랑 반드시 비교 평가한 다음에 매수하셔야 된다.
그냥 전세가를 높다고 해서 투자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투자를 요거를 좀 단지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이 택지 개발이 돼서 대규모로 입주가 예정이 된 지역들이 나중에 남부 권역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일들이 펼쳐질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예정된 곳들은 나중에 전세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계약을 할 때 입주 시기가 확정된 곳들이 있으면 그 시기를 피해서 만기를 맞추거나 해야 돼요.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시세 대비해서 전세를 싸게 아예 애초에 욕심내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 비슷했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안양 평촌의 향촌롯데 3단지 아파트가 93년식인데 얘가 평촌의 구축의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요 2015년 뭐 요 시기에 이 향촌롯데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저쪽 옆으로 가보면 요 동네가 있어요. 의왕의 백운밸리라는 동네가 이렇게 짜잔하고 생겼어요. 네, 저도 가끔씩 여기 가는데 요 롯데몰이 있는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롯데몰이 있는데 요 인근에 아파트들이 쫙 생겼어요. 신축 아파트들이.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백운밸리의 만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앞에서 2019년도 이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18년도 막 저때 평촌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려고 막 고민할 때 백운밸리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하고 나면은 이런 신축 택지 들어갈 때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를 알고서 대응하면 되겠죠. 보면은 2016년도 12월에 우리가 전세가율 87% 정도 됐었어요, 이 시기. 그래서 내가 5,500 정도로 여기 구축 대장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4억 2,500에 3억 7천을 주고서 매수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전세가율 제일 높죠. 2019년도까지를 봤을 때 매매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세 가격은 12%가 내렸어요. 실제로 이 한 5천만 원 정도 역전세가 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3억 7천에서 우리가 이게 10%가 넘어가거든요. 10% 이상 역전세가 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가 전세를 이렇게 87%일 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전세가를 정말 전세가를 제일 높을 때 세팅을 했다. 근데 입주가 이렇게 뒤에 있다. 아유 3년 뒤인데 뭐 전세 올라가겠지.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거는 맞는다. 만약에 이거를 앞단에서 우리가 샀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 만약에 이 앞에서 사면서 이걸 한번 올려받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맥스로 완전 끌어올려가지고 전세를 맞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세를 맞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남부 권역에서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거를 요거를 가지고 볼게요. 같은 용인 수지 4급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하나는 신정마을 6단지라는 요 공공연식 아파트고요. 요 옆에가 이제 수지구청역이에요. 여기가 성공역이고 그 중간 정도 있어요. 중간 정도 있어요. 조금 걸어가야 되겠죠. 강남까지 한 42분 정도 걸려요. 충분히 괜찮죠? 네, 42분 정도 걸리는 33평 아파트. 용인 수지의 4급지에 광교자이더 클래스 여기에요. 여기 상현역 바로 초역세 아파트죠. 2012년식 아파트. 이게 강남까지 한 42분 정도 걸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 4급지 투자할 때 강남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비역세권 구축 전용 8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선호하는 신규 택지에 역세권 신축 작은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가격이 33평 지금 7억 6천에 투자금 2억 4천 전세가율 68% 매매가 진짜 싸요. 네. 의왕에 있는 2012년식이 7억대잖아요. 네. 얘가 8사인데 지금 그렇죠. 광교 얘는 25평이에요. 근데 9억에 5억 5천 전세가 61% 투자금 3억 5천 정도. 이런 애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결과인 거고. 과거에 이렇게 가격이 비슷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선택했어야 되냐. 광교자이더 클래스를 선택했어야 됐다. 물론 요 안에서 같은 생활권 안에서 조금 더 수지구청역 있는 곳들이 학원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신정 6단지가 사실 신정마 우선 6단지가 가깝고 그리고 평형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초역세면서 연식이 괜찮고 평형이 작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다. 이거를 우리가 투자에 좀 적용을 해야 되고 이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도 광교자이더 클래스가 더 조금 높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정말 미묘하긴 하지만 작게 그래도 광교자이더 클래스가 더 비쌌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투자할 때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축 8사인데 8억, 신축 25평인데 8억 5천. 투자금 똑같아. 뭐를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복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보면서 얘가 역세권에 있는 25평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신분당선 역세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부 권역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강남서초 업무지구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지역이다. 이 곳들. 그리고 택지 개발이랑 뭐 이런 호재, 철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얘가 그 업무지구를 품고 있거나 예를 들면 강남이나 뭐 도심 업무지구나 여의도나 이런 곳들에 만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호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되게 의미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일자리들도 생기지만 엄청 질적으로 그런 우수한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는 건 아닌데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생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안양이나 뭐 의왕이나 이런 용인, 수지나 이런 곳들에 실제로 의미 있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전용 5구 기준으로 과천 같은 경우에 투자금 뭐 6억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외를 봤을 때에는 투자금 3억 정도. 비선호 생활권 구축 같은 경우는 1억대로도 투자할 수 있다. 네. 수지에 있는 84 이런 애들도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먼저 수지해 보지 말자. 네. 아까 계속 얘기했죠. 네. 남부권역 특징. 내가 남부권역에 만약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택지 개발이 계속 과천부터 있어. 과천부터 택지 개발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고 공급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하고 만기 이 시점 전세 만기 시점을 반드시 만약에 중간에 내가 2년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입주가 만약에 맞물리는 게 생겼어. 3년 전세를 맞추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입주를 맞물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전세가를 80% 넘는 시장에서 내가 투자한다. 그럼 역전세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돼. 너무 전세가 막 영끌해가지고 전세가 팍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역전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급지 투자할 때, 이 남부 권역에서 사급지 투자할 때 비역세권 구축 전용 84보다 역세권 신축 전용 5구가 더 나았더라. 이거 응용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송파구가 1급지잖아요. 송파에 있는 장지동에 있는 전용 84랑 그러니까 32평, 33평 이런 애들이랑 저쪽에 서대문에 있는 부가연에 있는 신촌 2편한 이런 애들 25평이랑 가격이 같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를 투자하는 게 좋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서대문이지만 부가연에 있는 신촌 2편형이 더 낫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84를 물론 다 같이 봐야 되지만 84를 제가 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안에 같은 생활권, 같은 단지 안에서 같은 투자금으로 더 평형이 좋은 걸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지 가치가 다르다면 그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25평 신축 역세권을 할 건지 아니면 비역세 84 또는 뭔가 그 단점이 있는 84를 내가 할 건지. 네. 그건 꼭 고민을 해봐야 돼요.